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구평 이후 우리 친구들 고민이 많으시죠? 생각이 많으시죠? 오늘 해결해 드리러 왔습니다. 자, 구평 이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선생님 시킨 대로만 하십시오. 우리에겐 아직 충분한 시간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아니고 사탐입니다. 한지, 세지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공부 이렇게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 수능엔 원하는 점수 받으실 겁니다. 자, 선생님이 게시판을 직접 운영하는 건 잘 알고 있죠? 게시판에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겨주세요. 현재 지금 몇몇 학생 글을 남겼는데 이런 겁니다. 형, 한지 18, 형이라고 꼭 안 해도 돼요. 쌤이라고 해야 됩니다. 한지 18번 틀렸어. 어떻게 해? 그럼 선생님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어떤 강의, 어떤 교재, 몇 페이지를 공부하세요.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점수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문제 틀렸는지도 다 다릅니다. 개개인의 실력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개별 맞춤으로 어떻게 공부하세요 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TCC에서는 한지에서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2개 문제와 세지에서 많이 틀렸던 2개 문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 18번 정말 이슈가 논란이 많았던 거죠. 자, 18번 같은 경우는 인구 변화, 특히나 전체 인구 변화가 아니라 청장년층 인구 변화라는 특이한 처음 보는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요. 산업별 취업 인구 비율, 산업구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출제라는 시도별 산업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보은, 진천, 청주 등 광역시, 특별시, 도가 아닌 시군별 산업구조를 출제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자, 선생님은 맵오브 NHR 강의를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맵오브 NHR 강의를 보시면 인구 변화가 19번째 주제, 그 다음 산업구조가 22번째 주제로 자료만 봐도 50에 선생님이 이와 같은 것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자, 우린 이런 내용들, 18번 문제 같은 개념들 지금까지 공부는 했거든요, 분명. 그런데 막상 문제가 나오고 복습할 때 어디를 봐야 될지 모릅니다. 뭐 수능은 교과서만 봐도 50 받았어요. 절대 이제 통용이 되지 않죠. 특히나 사탐 같은 경우는. 연계교재만 봐도 50 받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연계교재에 안 나와 있는 내용 아니에요. 공부는 했어. 어떻게든. 줄글로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와 관련된 주제별로 교육과정이, 교과서가 연계교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개념교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강의가 지금 진행 끝났죠. 완강했죠. 맵 오브 NHR 강의입니다. NHR 강의를 보시면 자료만 봐도 50부분에 중요한 자료를 주제별로 넘버링 해가지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19번째 주제가 인구 변화라는 단원이고요. 인구 변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양, 아산, 춘천, 김제 중에 하나 인구 변화다. 자료에서 어떻게 하라고? 라직으로 선생님 설명해 놨습니다. 라직 4니까 앞에 라직 1, 2, 3에 관련된 내용도 꼭 보셔야겠죠. 라직 4를 보시면 단위와 별글씨를 통해 상대값을 확인하자. 즉 인구 변화인데 단위가 없어. 그럼 이건 상대값을 의미해. 그럼 상대값이 뭔데? 확인해 주시는 거지. 95년을 기준으로 100으로 했을 때 상대적인 인구 수치의 값이다라는 것이고, 또 이런 인구 변화에서 이렇게 인구 변화 폭이 시점을 보는 거야. 그래서 가는 90년대 인구가 성장을 많이 하고 그 이후에 인구 별로 성장하지 않는 성남이다라는 것을 우린 접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의, 같은 유형의 인구 변화 절대값이든 상대값이든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고 자료 해설 계속 연습하고 쌤 강의를 듣고 혹은 질문을 한다면 보다 쉽게 이걸 접근할 수가 있어요. 사실 구평 많이 당황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뚱맞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를 보면 수능 자료가 요거고 요건 역시 굳이 기출문제 펼 필요 없이 NHR 강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종사수 변화라고 되어 있죠. 작년 수능 문제예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 쌤 라직 3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공업이 발달하면 도시 성장한다. 제조업 종사수는 도시인구 변화로 접근해라 라는 것. 즉 우리가 구평에 나왔던 18번 문제처럼 청장년층의 인구가 변했다라는 것은 젊은이들은 왜 인구가 변한 거야? 야, 여기가 클럽이 겁나 핫하대. 야, 여기 장난 아니래.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가 많대. 뭐 데이트하러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자리 때문에 모인다라는 거야. 그럼 최근에 이렇게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 제조업이 가파르게 성장했다라는 거. 청주 대도시인데 딱히 제조업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는데 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 문제를 제대로 해석했다면 풀 수 있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에서 여기가 광양, 울산, 청주, 화성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접근한 방법은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많이 증가한 것, 요게 바로 2000년대 성장한 경기도 남부의 화성이 되는 것이고, 그지? 그다음 나아가 청주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울산과 광양 중에서는 울산은 60년대 중후반에 성장이 시작해서 70년대까지 남동인의 공업 성장합니다. 그리고 남동인의 공업 지역 중에 전라남도에 해당하는 여수와 광양은 80년대부터 인구 성장한다라고 개념 교재에도 그대로 있고 강의에서 많이 설명했죠. 따라서 80년대 성장을 많이 하는 바로 이 다 친구가 광양이 되는 거야. 남아있는 울산이야. 라고 하면서 울산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울산은 상대적으로 내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많죠. 광역시니까요. 인구수가 많은 친구는 변화폭이 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청주와 진천 중에서 청주는 인구 변화폭이 작은 거야. 이 연령층이 인구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의미를 아셔야 되고, 이렇게 그래프상에 상대값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원래 기준값, 2000년에 인구값이 적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도시구제에서 많이 강조했던 거, 강남구와 중구의 주간인구 지수는 중구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둘 다 100 이상이지만 그 이유가 주간인구 지수라는 것은 상주인구분의 주간인구고, 중구는 도심이어서 상주인구 분모값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분수값이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즉 이 그래프는 2001년에 100이잖아요. 그럼 이 값은 2001년의 값이 분모값이 되고 2019년의 값이 분자값이 되는 거예요. 이 변화폭이 크다라는 것은 2001년에 인구가 적었다. 화성, 이름 모를 동네였어, 사실. 화성하면 살인의 추억, 엄청나게 촌동네였는데 2000년대 갑자기 경기남부가 개발되면서 이렇게 급상승했다라는 것이고, 울산 같은 경우는 2001년에도 여전히 광역시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았던 곳이니까 인구 변화가 크지 않는 거야. 이런 걸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어떤 강의? NHR을 통해서 꼭 공부하십시오. 그럼 이게 청주고 진천이다.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친구들아, 절대로 우리나라 모든 시도별 혹은 이건 시군별 자료죠, 심지어 유소년층, 청장년, 노년층 인구 변화 값을 외울 수 없어요. 평가는 이게 바라는 게 아니야. 평가원도 해석이 가능한 것을 출제하거든. 그 해석하는 근원적인 코어, 힘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NHR 강의입니다. 우리는 개념을 통해서 라직으로 연습을 했고, NHR 통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짜라리 연습할 테니까 요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NHR 강의 수강하십시오. 완강하십시오. 자, 그다음 한지 14번 틀려서 어떻게? 네, 한지 14문제 바로 이거였죠. 기후지 역차고요. 여름과 겨울을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이값입니다. 이 차이값 아주 약한 친구도 있거든요. 차이값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요것도 NHR 강의를 들으십시오. NHR 강의의 차이값만 선생님 모아놨습니다. 31번 주제네요. 기후값 차이는 공식을 써야지 실수를 안 해요. 적어놨죠. 그대로 공식 적어주시고, 어떻게 X축 기준, Y축 기준 어떻게 접근한다? 상세하게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로직 1번, 2번 쫙 줄글로 정리해놨어요. 심지어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울릉도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강수량 차이가 나타나는지 연습하세요. 됩니다. 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 14번 문제에서 원산과 서귀포를 비교하는 것은 5+2 공식. 서귀포는 연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니까 당연히 원산보다 강수량이 많다라는 걸 통해서 C가 서귀포다, D가 원산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강의, NHR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지 얘기해 볼게요. 자, 세지도 학생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4번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4번 해설 강의 들으셨죠? 어떻게 접근한다? 사망률과 인구 증가율과 출생률 있어요. 뭐부터 한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 NHR 강의. 보세요, 여러분들. 출생률, 사망률, 인구 구조, 국가별 대륙별로 구분을 해서. 그치? 문제가 똑같죠? 라틴, 앵글로, 유럽. A, B 중에 웬만한 대륙에선 웬만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더 높은 것이 출생률. 국가 비교, 대륙 비교 항상 출생률로 조지자. 출생률이 높은 것이 개도국 대륙인 라틴이다. 그 다음에 앵글로다. 유럽은요. 출생률과 사망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심지어 사망률이 요즘 더 높습니다. 이게 유럽입니다. 따라서 이게 출생률이고 이게 출생률이고 이게 사망률입니다. 다 연습했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나왔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지. 지금 거짓말 못해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인구 증가율은 개념만 추가한 거죠. 왜 선생님도 똑같은 걸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지? 기본적인 바뀌는 통계 자료, 그래프를 해석을 관통하는 그 힘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가 맵 오브
시리즈였고 개념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맵 오브 기출 통해서 했었고 맵 오브 n회차 강의를 통해 가지고 완성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보통 맵 오브 n회차 강의를 이제 작년이면 자료 해석 강의인데 추천을 잘 하지 않아요. 왜? 작년 6평 9평은 너무나 쉬웠거든. 하지만 올해는 9평 딱 봤더니 아이고 어렵네. 맵 오브 n회차 강의 무조건 완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어떻게 푸느냐. 자, 요건 이제 라인강 유럽의 백지도를 아셔야 돼요. 유럽의 백지도 역시 맵 오브 n회차 강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유럽의 분쟁 지역을 보면 공부하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계속 공부를 하면 정리되어 있으니까 난 뭐가 약해? 지역지에 유럽이 약해? 북아메리카 약해? 그럼 그 페이지 넘기셔서 이것만 쫙 보면 되는 거야. 또 우리가 왜 구평에서 호주와 인도와 중국의 산업구조 나왔잖아. 난 이런 산업구조, 무역구조 약한데요, 쌤. 하면 이 맵 오브 n회차 강의에 몬순아시아 오세아니아의 산업구조, 무역구조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자료 해석해야 되는지 선생님 다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꼭 보자고요. 그죠? 여기에 분쟁 다 정리해놨죠. 지도에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다 했죠. 국경을 이루고 내륙국가 스위스, 지중해 인접해 있다 얘기할 수 있죠. 라인강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개념 때 기후에서 했었죠. 그치? 하천 유량 일정, CFB는 내륙수는 라인강 발달, 라인강 독일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개념 복습을 다시 해주시고 그리고 같은 공부했던 개념 교재를 다시 복습하기 귀찮으면 n회차 교재를 통해서도 복습이 가능합니다. n회차 교재에서는 한지는 400선지, 세지는 500개의 선지로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출제가 될 수 있는 개념들, 자료 해석의 핵심이 되는 것들 OX로 만들어놨으니까 그 n회차 강의를 꼭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구평이유 학습편은요, 여러분들 일단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내가 어떤 문제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라는 건데, 근데 그 이전에 해설 강의는 꼭 듣고 오셔야겠죠. 해설 강의 들으시고 게시판에 글을 남깁시다. 어떻게? 간단하게 이렇게 남기면 돼. 나 한지, 세지 몇 번 틀렸어. 어떻게 해? 뭐 반말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맞춤으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공통적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개념 강의와 기출 강의를 듣지 않는다? 이건 준비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 해도 돼요. 기출 아직 완강 안 해도 돼요.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수능 때까지 개념 강의와 기출 강의는 무조건 완강을 하시고 선생님이 작년 강의 한번 찾아보세요. 작년 강의 자료 강의 하면서 야 이거 굳이 해야 될 필요 있나? 여러분 선택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올해는 구평이 어렵기 때문에 n회차 강의, 자료 해석 강의도 꼭 완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n회차 강의는 수능 직전까지 계속 복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파이널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이제 곧 오픈을 합니다. 요거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요거 그 어떤 선생님의 파이널 모의고사 마찬가지입니다. 수능과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문제 출제될 수가 없어요. 파이널 모의고사는요. 파이널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는 그냥 문제 감각을 익히려고 하는 것인데 쌤 항상 얘기하는 거 똑같은 문제도 아닌데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어. 뭘 하라는 거야? 근원적인 힘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개념 기출 완강하고 복습하고 n회차를 통해서 자료에서 주제별로 나눠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선지 연습해주고 요것만 하시면 요건 세모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는 완강했고 요것은 교재 강의 지금 모의고사 마무리 단계니까 요 문제 내가지고 요거 오픈은 9월 말 혹은 10월 초 해서 10월 달에 한 주에 하나씩 문제 짝짝짝짝 풀 수 있게끔 드릴 테니까 강의에서 봅시다. 그 전에 뭐 한다고요? 해설 강의 듣고 게시판에 글 남기고 하지만 답글의 공통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일 겁니다. 하지만 궁금한 친구들은 꼭 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